자, 우리 교재 맨 앞 페이지, 오늘 받은 교재 맨 앞 페이지 피면 요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것이다. 요거 피면 되고, 문제는 따로 안 실어놨다. 다음 주에 문제는 줄게, 알겠지? 왜냐면 내가 너희 밀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러 가면 너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본문 자체의 이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 얘들아, 알겠지? 봐봐. 일단 출처가 요게 24학년도 수특이야. 참 이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별로 수특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지문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학교 쌤들 보면 특히 너네 학교가 쌤들이 수특을 참 좋아해. 계속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사회 계약론이라는 지문인데 하나 내가 물어볼게. 나는 사회문화를 해봤다. 손 들어볼까? 사회문화 해봤다. 내용 익숙하지? 아, 그래? 법과정치. 아, 법과정치구나. 법과정치 해봤다. 봐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게 사실 이게 있어. 이런 내용이 수능으로 나오지 않아. 절대 안 나와. 못 나와, 정확히는. 왜 그런 거냐면 너무 특정 선택 과목을 한 친구들에게 유리하다, 사실 이 텍스트는. 왜냐면 사실 이 홉스가 말하는 요 뭐냐, 누구였니?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누구였니? 얘가 로크였나? 아, 홉스였죠, 홉스.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있잖아. 호크, 로크, 루소의 견해는 사실 얘들아 정치화법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재들은 수능에 안 나온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내신을 대비한 입장이니까 한번 쭉 가볼게, 지금부터. 자, 정리해보자. 자, 1문단부터 가볼게. 자,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론이다. 자, 사회계약론은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며,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중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 여기서 이는 뭐야?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라는 거지 지금. 그치, 얘들아? 이걸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인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입장이다. 형광펜 들고. 자, 1문단 세 번째 줄,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부터 한 줄 내려와서 사회계약론의 입장이다까지 형광펜 싹 다 치신다. 자, 사회계약론이 뭐라고? 사회계약론이 지금 뭐라고?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 얘들아, 이건 이따 필기 찍어놔, 알겠지? 필기 지금 하지 말고 찍어놓고 나중에 필기해라.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의 정의인가 보네 지금. 그치? 자, 인간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기원전 4세기 플라톤에 의해 논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철학자를 통해 주장이 되었지만, 자, 사회 계약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실천이 관심으로 떠오른 건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대. 이 시기에 사회 계약을 다룬 대표적인 학자는 얘들아, 홉스에다가 스몰 a, 로크에다가 스몰 b, 루소에다가 스몰 c, 난 a, b, c로 지금부터 구분할게. 얘들 알겠지? 자, 요걸 다루는 새끼들이 지금 3명이 누구라는 거야? 홉스, 로크, 그 다음에 루소라는 거지 지금. 됐지? 자, 이들의 사회 계약론은, 자, 밑줄 쳐봐.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 얘네들은 지금 뭘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치? 그치? 자, 자연 상태가 뭔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1문단 세 번째 줄, 자연 상태가 뭐래? 규범과 질서가 없는 걸 바탕을 통해서 이걸 전제로 깔고 얘네들은 사회 계약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네 지금. 됐지? 그럼 뒤에서 어떤 내용이 당연히 나올까?
요 자연 상태가 먼저 세팅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이걸 어떤 식으로 학자가 다르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것이다. 됐지? 자, 이 문단 간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시하여 이 계약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하면서 자, 얘들아 형광펜 들어봐.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 홉스는 뭐라고? 뭘 주장해?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했고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어디서 찾아야 한다. 개인의 이걸 조금 더 부연해주는 정보 같은데 본성은 어디서 찾는다. by 자발적인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 됐지? 됐지? 자, 홉스는 본래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자기 보전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전을 도모하는 자유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뭐라고? 이성이, 밑줄쳐봐. 이성이 본성에 내재. 그럼 이거지 얘가 말하는 건. 아, 이성이 본성 안에 있는 거군요. 됐지? 됐지? 자, 인간의 삶에 터진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갖고 있다. 자연권이 뭐라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 뭘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돼. 왜? 자신의 힘을 사용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갈등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자, 봐봐. 내가 얘들아 한 문장도 그냥 넘어가질 않지. 내가 수능 대비 수업이라면 이런 것들 쭉쭉쭉 넘어갈 거야. 근데 우리 이 내용을 머리에 박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착각하시면 안 돼. 너희가 이걸 적는다고 해서 너희 머릿속에 안 박혀. 그렇지 않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걸 이해해야 박혀. 납득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내가 그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수업하는 거야. 알겠지? 학교에서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거 뜻이 이런 뜻이야 적고 구조도 옮기고 1문단 이런 내용, 2문단 이런 내용, 3문단 이런 내용. 근데 물어볼게. 시험에서 요약하는 게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 우리 이 머릿속에 완전히 이 전체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자, 뒤에 홉스는 이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하며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뭐라고? 자, 형광펜 들어. 형광펜 들어.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부터 전쟁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형광펜 싹 다 지웠다가. 얘가 지금 또 말하는 건 뭐야? 자연 상태는 뭐래?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 내가 왜 이 대목에다가 형광펜을 칠하고 있을까? 납득해봐야지 얘들아. 왜 형광펜을 칠하고 있을까? 중요하니까요 말고.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걸 바탕으로 한다며. 나왔잖아 지금.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제에 직결되는 놈 아니야 지금. 자연 상태. 요거 됐니? 됐어? 자, 뒤에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선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부연해 주니 지금? 뭐라고 지금 부연해 줘? 자연권을? 이거를 봐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
이걸 난 지금부터 그냥 문제 상황이라고 둘게. 됐지? 근데 이걸 전쟁 상태라면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안 좋은 거야. 어쨌든 간 이걸 빨리 해소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에 따른 난 지금부터 편의상 이걸 해결책이라고 둘게. 해결책이 뭐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자연권을,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자. 지금 요거지. 요거 됐어? 됐니? 됐니? 프로블럼 솔루션이야. 이 정도 알지, 그치? 자, 뒤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좀 벗어나야 한다.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고. 자, 뒤에 이는 자연권의 양도가 자신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며 개인은 계약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대. 사회 계약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자연권 결합해서 양도하게 된다. 자, 양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 알겠지? 양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이 모든 권력을 양도받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의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고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였다. 즉, 여기 국가에 양도한다는 건 뭐랑 같은 말이야, 지금? 주권자에게 지금 양도한다는 거라고. Understand it? Understand it? 오케이? 자, 뒤에 홉스는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한테 다 줌으로써 이걸 해소시킨다. 알겠지? 자, 이게 홉스의 입장이었고 아마도 3문단부터 누가 나올 것이다, 얘들아? 로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로크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지금은 또 볼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자, 뒤에 가면 또 나오겠죠. 자,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계약론을 얘기해.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상태고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뭐라고? 본성으로 갖는다. 아, 얘가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인간의 본성은 지금 뭐다? 인간의 본성은 지금 뭐다? 자유와 이성이다. 그럼 봐봐. 뒷내용을 조금 유추해보자. 지금부터 얘들아. 봐봐. 아까 홉스는 뭐라 그랬어? 이거 벗어나려면 얘한테 그냥 다 줘야 돼 라고 했지. 즉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근데 얘는 지금 인간의 본성은 뭐래? 자유로운 거라며. 즉 얘는 좀 얘보다는 살짝 좀 프리한 거지 않을까? 아마도 나올 내용들은. 이해됐니 이거 지금? 자, 뒤에. 자, 자유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고 인간의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자연법의 집행자다. 여기서 재산은 생명, 소유물 자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기 보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뭘 기반으로 한다? 자발적인 욕구, 즉 자유. 됐어? 자발적인 욕구, 즉 자유야. 이거 지금 알겠지? 자유 말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됐어? 자, 뒤에 로크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이며 자연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완전한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형광펜 들어. 자, 로크는 인간은 평등하게부터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까지 형광펜 싹 다 쳐. 자, 얘가 지금 주장하는 것도 인간은 평등해.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평등성이 전제가 되어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 됐지? 됐지? 자, 뒤에
하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연권의 무한정을 추구하며 권리 침해하면 개인 간의 갈등, 그치? 막 자유롭다고 막 지랄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들아 봐봐, 내가 너희가 막 떠든다고 막 너희가 수업 시간 막 분위기 흐려. 그럼 내가 뭐 할까? 개지랄 하겠지, 그치? 내가 개지랄 안 하면 너희가 쏟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냥, 그치? 중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너무 풀어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고. 자, 뒤에 자연법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그치? 분명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불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봐봐, 아까도 그랬잖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필요하다. 근데 얘도 너무 자유로우니까 전쟁 상태로 갈 수도 있어. 따라서 로크는 인간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래서 뭐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됐니? 자, 근데 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실현하는지 안 나왔지? 뒤에 나오겠지 뭐. 이걸 봐야 돼 지금부터. 자,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동시에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뭐라고? 얘가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 자연권. 다시 자연권. 집행권을, 자연 집행권을,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뭐까지 주장했어? 로크는 저항권도 주장했네. 자, 뒤에 국가는 사회 계약에 의해 권력을 얻게 되지만, 그치? 개인들의 저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국가에 양도하였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싹 다 그 줄에 형광펜을 싹 쳐주신다. 알겠지? 저항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항권으로 예를 든 게 뭐야? 두 글자 뒤에 나오잖아. 두 글자 혁명이지. 됐니? 됐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나올까? 루소 나오겠죠. 자, 루소가 지금부터 뭐라고 짓거리는지 봅시다. 자, 루소는 자유주의의 관점. 아까 그러면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감정이었고 얘는 자유주의의 관점이고, 그치?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로크는. 뭐 읽어봐야 알겠지만. 자, 뒤에 사회 계약론을 얘기했어. 루소는 인간이 자기 보전에 이기적 욕구,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자유의 주체로 갖는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완성 가능성인 근거인 이성 등 네 가지의 본성을 가진다고 한다. 자, 뒤에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뭐다? 자연 상태는 얘는 지금 뭐라 그러니? 고립된 상태이다.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존의 욕구만 존재하며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조금 더 부연해주네. 얘가 뭐라고 지금 부연해주지? 자연 상태는 자기 보존의 욕구만 존재하며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해서 인간은. 요거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자, 뒤에 그 후에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가 발현되면서 원시 상태는 투쟁이 만연하는. 자, 뭘로 진화할 수 있다. 요게 뭘로 진화할 수 있다. 요게 전쟁 상태로 진화할 수 있어. 그럼 봐봐.
뒷내용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나오겠지 아마도. 이게 우려스러운 거니까 지금. 아까 뭐였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게 요거였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요거. understand? 됐어? 자 뒤에 하지만 루소는 인간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렇게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대. 자 이처럼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일반 의지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자유는 인간의 자격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도덕성의 근원이 되며 사적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사회 계약의 바탕이 된다. 또한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자 뭐라고? 원초적 존재에서 탈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뭐다? 이는 일반 의지가 참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인 뭘 기반으로? 이성을 기반으로. 봐봐. 그럼 요거네. 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지금 변한다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상태로 이행한대? 책 봐야지. 어떤 상태로 이행한대? 시민 상태로 이행한대. 자 뒤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루소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 계약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니까 일반 의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봤대. 자 또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 합의를 바탕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뭐라고? 주권자라고 주장. 뭐라고? 자 모든 구성원이 뭐다? 그러면 이 견해는 좀 얘랑 요렇게 다른 것 같은데. 그치? 얘는 한 명한테 양도, 얘는 모두가 주권자 그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됐니? 자 이렇게 하면서도 구성원 모두에 의한 통치라고 하였다. 일단 이 흐름들은 머리에 있어야 돼 앞으로 얘들아. 알겠지? 자 뭐 이 지문 설명은 이 정도고 문제는 다음 주에 줄 거다. 알겠지? 자 정리해보면 어쨌든 요걸 바탕으로 계속 흐름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 홉스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로크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루소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됐지? 얘는 좀 너무 극단적인 거고 얘네 둘은 약간 중도층인 것 같은데. 됐지? 그 다음에 더더욱 얘는 약간 조금 더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얘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자.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머릿속에 키워드 중심으로 넣어주시고. 알겠지? 이 질문 설명 여기까지 일단 마칠게. 알겠지?